자,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0원까지 1초와 목표 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선과 21선 골든크로스나고 올선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그리고 나서 올선을 타고 가다 급등.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25일, 죄송합니다. 11월 26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다뤘습니다. 두 번 정도 다뤘고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시젠이란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알파프로 방송뿐만 아니라 매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TV 방송에도 나가서도 많이 언급했었는데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은 본인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은 나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방송 게임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시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솔직히 얍삽하게 해야 주식이 얍삽하게 해야 수익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신풍제약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에 있었던 신라젠, 그리고 신라젠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도 뭐가 있죠? 시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HLB 이런 정보도 예를 들게 되면서 비슷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말로를. 근데 어떻게 신라젠과 신풍제약과 똑같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신풍제약은 솔직히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본사가 있습니다.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 근처에 이 신풍제약 본사가 있는데 물론 회사 크기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정도의 회사 크기 캐파의 회사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전 좀 했거든요.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이 시세를 만든 건 결국 세력이잖아요. 세력. 그리고 그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성 확보를 실패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현재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회사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미플루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생약 성분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작상이라는 쥐꼬리풀이라 그러죠. 작상을 가지고 이 생약 성분을 가지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머크도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머크도. 요것도 인간의 게놈,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에 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크 같은 경우도 몰류피라비르, 그리고 외국에서는 멀류피라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혹시 모를 유전자 관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거 없이 다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디스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풍제약 보세요. 결국에는 횡령, 결국 압수수색 갔죠.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 그러니까 강남구 본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 경기도 안산 공장 등에 압수수색을 했다. 왜? 비자금 조성 혐의, 의약품 원료 회사와의 허위거래, 단가 부풀리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보세요. 신라젠도 2017년도에 그렇게 잘 나가고 팩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대표이사 구속된 거 맞죠? 거기도 어쨌든 구속 수사 받고 여기도 구속 수사 받고 다 말로가 비슷해요. 이런 회사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도 상승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시젠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젠 그런 일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세력들이 크게 먹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통점이 좀 있어요.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도 기사를 보게 되면 절규라는 16만 개미 절뮤, 16만 개미들 절규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이 16만 개미 이런 비슷한 건에 본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서 디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많이 나쁘시고 상하시겠지만 여기에 본인이 제발 앞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신풍제약이 여기 19% 하락이 나왔고 어제도 14% 하락, 이틀 동안 35%가량 하락이 34%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19% 정도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횡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틀 동안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단순히 수급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솔직히 요 구간에서는 손실을 일단 뭐 제자리 46,000원 부분까지 제자리만 가더라도 이건 땡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찌 보면 정말 재수 없는 경우는 만원대 상승의 출발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하던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존버를 하던지 아니면은 결단을 하던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삼지선다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오늘 4.05% 4%가량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자, 히든 종목은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보냐면은 자 11월 16일 그리고 11월 17일 그리고 11월 18일 그리고 11월 24일 11월 25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상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강 후약 그리고 나서 그 약세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세 번째 되는 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 날도 상한가가 나오죠. 둘 다 갭이 발생됐죠. 갭이 발생됐죠. 상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강 후약 그리고 나서 그 약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물론 여기 거래량은 틀려요. 여기 거래량은 핑계를 대자면은 차트는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캔들이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패턴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을 보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턴을. 그래서 요 11월 17일 날 이 패턴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월요일 날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월요일 날. 그리고 5일선 추세. 그리고 5일선을 회복시켰다, 이탈했다, 회복시켰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5일선을 타고 가면서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온지가 중요해요. 5일선 타고 우상향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월요일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36,000원까지 1초간 목표 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항상 그 패턴 말씀드리잖아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나고 5일선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타고 가다 급등 요 패턴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36,000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죠? 뭘까? 그 이상의 주가는 나올지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회사는 일단은 뭐 금융 솔루션 회사,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자산운용 관련된 어떤 금융 솔루션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마이 데이터 사업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뭐 에스코어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 사업 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데 뭐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